네, 들려드리는 창업 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길 빗길이었는데 괜찮았습니까? 뭐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더라고요. 네. 비 내리고 나서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네. 이제 겨울 단돌이 단단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건물하고 집에 월동 준비를 했습니다. 창문에 이제 비닐 치는 거 있잖아요. 매년 그걸 하는데 단열. 네, 그거를 해놨어요 지금. 하면 상당히 좀 효과가 있습니까? 아우 상당하죠. 그냥 내비두면은 그 세탁기가 얼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안 돌아가더라고. 근데 막아놓으면 그렇게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월동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미리 잘 하셨네요.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2024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를 소개해 드렸는데, 네. 이번엔 그거의 2편인 New Normal Life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이게 몇 편까지 있습니까? 그 책 안에 이제 4장까지 있는데, 네. 이번엔 2장, 2편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두 개가 두 개 더 소개해 주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뉴노멀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죠. 몇 년 전부터. 이 뉴노멀 라이프 편에서는 그럼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뉴 노멀 라이프는 말 그대로 새로운 일상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죠.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을 알려드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셀프 세이프, 변화하는 여행, 실버 싱글 세 가지를 바탕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의 흐름을 알아야 또 창업하는데 많은 정보가 되겠죠. 세 가지 내용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프 세이프라는 개념인데 직역하자면 뭐 개인 안전 뭐 이런 뜻인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팬데믹 이후 세계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선 스마트 공기 측정기, 자율주행 유모차, 스마트 식기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공기 측정기요. 먼저 이거 좀 알아볼까요? 이게 뭡니까? 자, 캐나다의 스타트업에서 만든 휴대용 공기 측정기입니다. 실내의 공기나 실외의 공기를 측정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현재 공기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죠. 캐나다는 워낙에 공기가 좋은 곳이라서 이런 스타트업이 잘 되지 않았는데 그 실내의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알려준 다음에 잘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팬데믹이 한때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내에서 이제 있으면은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기의 질이 관심이 많아져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 개인별로 갖고 있듯이 공기 측정기까지 휴대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유모차라는 말 처음 듣게 되는데요. 사람이 밀지 않아도 뭐 저절로 움직이는 유모차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독일에서 만든 자율주행 유모차는 아기를 태우고 다니는 사람이 밀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모차입니다. 현재 최첨단 센서를 모두 활용해서 아기를 안전하게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워낙에 비싼 유모차가 많은 시장이다 보니 이 정도의 고가의 유모차도 나오게 된 것이죠. 그에도 아기가 잘 탈 수 있도록 백색 소음이나 각종 센서 등이 장비가 되어 있어서 아기가 편하게 다니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센서 자율주행 유모차면은 뭐 거의 자동차값 맞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얼마나 비싼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죠. 세계 스타트업이라 가지고 초기 단계는 굉장히 비싸고요. 이게 대량 생산이 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유모차 비싼 거는 뭐 100만 원이 넘고 막 200만 원이 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싼 시장에 도전을 한 거죠. 아예 고급 자동 유모차로서 도전을 한 겁니다. 해외 유모차는 5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아예 자율주행을 하면 그 차보단 낫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스마트 식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어떤 식기인가요? 그럼? 스마트 식기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스마트 식기. 디지털로 만든 식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디지털 식기가 아니라 맛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식기입니다. 맛을 보는 디지털 식기요? 미세전기로 짠맛을 만들어내는 식기입니다. 이 식기는 기존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병원식이 너무 싱겁다고 해서 전기를 통해서 국그릇과 숟가락을 통해서 감칠맛을 내도록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면서 일부는 감칠맛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 식기로요? 예.
좀 신기하긴 한데 전기를 통해서 짠맛을 느낀다고 하니까 어떤 원리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우리가 혀로 맛을 느낄 때 음. 이 혀에 나트륨에서 전자가 나와서 그 짠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 전기로 혀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국그릇을 들고서 이렇게 쭉 마시잖아요, 우리가. 네. 그럼 짠 국을 먹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음. 숟가락으로 국을 떠서 먹으면 그 짠 느낌이 나서 그냥 싱거운 국도 그냥 짠 국처럼 이렇게 간이 된 국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아직까지 젓가락하고 포크는 개발이 안 돼 있어서 추후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진짜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식기를 입에다 넣고 먹더라고요. 그럼 후루룩 마셔야 되고 네. 뭐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짠맛을 느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짜게 먹으면 우리가 안 좋다고 하는데 네.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이어트 시장으로 진출을 하려고 지금은 환자식인데 다이어트 시장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살 빠지는 식기 뭐 이런 식으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일반화되면은 정말 아주 인기가 대단했을 것 같네요. 네. 정말 신기한 기술, 별의별 기술이 다 나오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변화하는 여행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자, 여기 코로나 이후 더 진화되어가는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숙박 공유, 직물과 재생에너지, 오프그리드 여행, 장애인 여행 패키지 등등이 나옵니다. 먼저 진화하는 숙박 공유? 예. 요거부터 좀 알아볼까요? 어떤 얘기입니까? 기존의 숙박 공유의 경우 매너가 없는 사용자가 주인을 만났을 때 문제가 너무 큽니다. 기존의 호텔이나 숙박시설의 경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는 반면에 숙박 경우는 없죠. 예를 들어 물을 틀어놓고 가버려서 집안의 가구를 몽땅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파티를 크게 해서 주변에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용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집주인이 고장이 났다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이 나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군요. 어떤 기술들이 나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마이크, 연기 감지기, 열 감지기, 수도 감지기, 전기 감지기 등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 나서 집주인의 스마트폰에 연동을 시켜 놓는 겁니다. 기존에는 감시를 하는 방법이 CCTV밖에 없었지만 CCTV를 설치하면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센서를 별도로 설치하면 집안의 변화하는 현상에 대해서 집주인들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반응을 하죠. 그리고 사용자 역시 누군가가 감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만 알기 때문에 감시당한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직물과 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자, 재생에너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태양광인데요. 문제는 태양광 전지판이 너무 무겁고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아이디어가 바로 직물과 태양광 전광판을 연결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야외에서 텐트를 펼칠 때 텐트의 지붕에 태양광 판넬이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를 필요할 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기존에 캠핑을 다니는 사람한테 굉장한 지지를 받았는데요. 캠핑을 나가면 실제로 발전기하고 기름을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귀찮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외에도 옷에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도. 예. 옷에 설치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조끼처럼 입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무선 이어폰 등의 기기는 항상 어디선가 충전을 해야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옷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하고 다닌다면 얼마든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굳이 옷에 충전판을 달고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모자나 가방 같은 곳에다가 달아놔도 되니까요. 하루 종일이면 어디서든지 충분하게 스마트폰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두 시간만 충전해도 캠핑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충전하면서 또 사용이 가능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자, 변화하는 여행에서 다루고 있는 다음 내용은 오프그리드 여행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좀 처음 듣는 용어네요. 그죠. 처음 들어보시는 용어죠. 오프그리드.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디지털 중독입니다. SNS와 게임 등으로 한시도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디지털 기기는 모든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벗어나는 여행 패키지가 바로 오프그리드 여행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끊고서 정신을 맑게 한다는 오프그리드 여행은 백만장자들이나 유명 배우들이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중산층들도 가능한 여행 패키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스마트폰에서만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고. 예. 네, 요즘 현대 사람들. 근데 얘기는 그거는 하는데. 성인의 경우는 그 정도인데, 네.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걔가 이제 2010년, 11년생인데, 걔네들 때는 이게 불안한 게 아니라 삶이 사라지는 느낌이래요. 왜냐하면 아주 아기 때부터 그거를 계속 다뤄가지고, 그렇죠. 모든 인간관계, 나의 모든 기록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삶 자체라고. 삶 자체예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게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반발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필요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프 그리고 네.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행 챕터의 마지막은 장애인 여행 패키지인데 이건 어떤 개념일까요? 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여행 패키지가 있었어요. 장애인, 그 중에서도 시각 장애인들의 경우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서 즐기고 싶어도 보이지가 않아서 별로 감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장면을 인공지능이 자세하게 서술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장면들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질문을 하면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여행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새로운 일상을 알려주는 세 가지. 앞서 셀프 세이프와 변화하는 여행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장, 실버 싱글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살게 됩니다. 네. 배우자가 먼저 돌아갈 수도 있고요. 쉽게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하는 형태로 살다 보니 그렇게 됩니다. 자녀들도 핵가족화되다 보니 혼자서만 늙어가는 세상이죠. 여기서는 갱년기 여성을 위한 fem테크와 리비 얼라이브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fem테크? 예, fem테크. 생소한 용어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이건 네. 어떤 개념인가요? 자, 영어로 여성을 뜻하는 피메일과 기술인 테크놀로지를 합쳐서 fem테크라고 합니다. 즉 여성을 위한 기술이죠. 기존의 호르몬 요법의 경우 효과적이지만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엠버웨이브라는 손목 시계형 기술이 등장합니다. 여성의 몸의 온도를 감지하고 열을 올리거나 내려서 뇌의 열을 내려서 갱년기 여성의 기분을 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에스트로겐 바디크림이나 갱년기 전문 클리닉을 통해 시장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리비얼 라이브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것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자, 독일에서 개발된 일종의 독거노인 전용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거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위험, 예를 들어 낙상이나 화자 등 문제 등을 24시간 파악을 해서 가족이나 관리센터에게 보내는 기기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단순한 낙상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기입니다. 그 외에도 독일의 노인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거 노인 전용 센서, 예. 리비얼 라이브. 어떤 면이 그럼 잘 돼 있다고 느끼셨을까요? 우리는 일단 기존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제 노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관리를 하잖아요. 네. 독일은 직접 집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나 관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도 잘 되어 있어서 자신이 젊었을 때 넣어뒀던 보험으로도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두었죠. 그래서 리비얼 라이브 같은 시스템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활성화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2024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2편 뉴노멀 라이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제가 이 장에서 가장 주의 있게 봤던 것이 스마트 식기였습니다. 네. 저도 살을 빼야 돼요. 그래서 요즘 그 식단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네.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다니면 쉽게 살을 빼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텐트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그렇게 쉽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등에다가 이렇게 태양광 패널만 들고 다녔어도 핸드폰을 그냥 24시간 충전이 가능한데 그 외에도 노인을 위한 기술들 편에 앞에 나왔던 노인이 급증하는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시장이 될 만한 fem테크와 독거노인 관리 기술들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건 오프그리드 여행입니다. 모든 스마트 기기를 버리고 완전히 떨어서 며칠간만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꼭 읽어들 보시고 좋은 창업 아이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도 새로운 정보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